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위험물의 종류에 있어서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제4류 위험물은 이 위험물의 종류에 있어서 가장 양이 많은 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류인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도 넓고 양도 많습니다. 좀 광범위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솔벤트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진 사류 위험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량 자체도 많고 문제 출제 빈도수도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3류하고 5류가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에 1류하고 6류가 1류, 2류, 6류가 약간 곁다리에서 이렇게 붙어주는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도 그렇다면 4류, 3류, 5류만 더 집중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문제 자체는 다 알아야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요즘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4류는 그냥 범위가 좀 더 양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 빈도수도 물론 많지만 다른 지문에도 4류들이 막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트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보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름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전기 자체는 공기보다 무겁지요. 자, 그리고 당연한 소리겠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연소 위험성은 증가한다는 것. 산소 농도가 증가하거나 온도, 압력이 상승하면 최소 점화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에 더 어떻게 발화라든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연소 위험성은 증가한다. 즉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것을 넘어가야지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얘가 작단 말입니다. 넘어가기가 더 쉽겠죠. 그렇다면 더 쉽게 어떻게 불에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고, 자, 즉 같은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도 산소 농도 증가, 온도, 압력 상승하게 되면은 연소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은 더 쉽게 어떻게 연소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리터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그리고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해가지고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에 따라서 지정수량이 50리터, 200, 400, 400, 1000, 200, 1000, 2000, 2000, 4000, 6000, 1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수량 사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지정수량에 대한 부분은 각 파트에서 다 나오지만 사류에서도 어떻게 50에서부터 1000까지, 50에서부터 10,000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즉 자격증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특히 이런 지정수량 부분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위험성 해가지고 일반적인 성질이 바로 위험성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연소 범위의 하한값이 낮고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다는 것.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액체 비중은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액체 비중이 물보다 큰 거는 이산화탄소, 염화, 아세틸, 클로로, 벤젠, 제3석유류입니다. 수용성은 알코올류, 에스테르류, 암류, 알데히드류 등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 당연히 쭉 보시면은 이것은 기름이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요. 그죠? 자, 소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중이 물보다 작기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얘네들이 물에 붕붕 떠다니기 때문에 화재면을 확대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량 위험물에 이 소량의 연소 시에는 물을 제한 소화약질에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분말, 할로겐 화합물로 질식 소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대량인 경우에는 물이 아닌 바로 포에 의해서 질식 소화를 시킵니다. 수용성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포를 사용하거나 다량의 물로 희석시켜서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해서 소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뭡니까? 냉각 질식 억제 제거, 바로 질식 소화입니다. 자,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의 연소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수증기와 산소 혼합물의 연소다. 수증기와 산소 화합물의 연소이다. 가연성 증기와 산소 혼합물의 연소이다. 가연성 증기와 산소 화합물의 연소이다. 가연성 증기하고 산소 혼합물의 연소 있죠. 그죠? 자, 사류 위험물의 종류 해가지고, 자, 일반 특수인화물입니다. 자, 특수인화물. 너무너무 잘 타고 너무너무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죠? 해서 얘네들의 지정수량은 50리터입니다. 자, 일반적인 성질에서 지정 품목 해가지고 디에틸 에테르하고 이황화탄소까지만 알아두십시오. 콜로디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 성상 알아두십시오. 여기서는 인하점이 영하 20도씨 이하,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 특히 B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웬만해서는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외워 두십시오. 자, 다음 중 사류 위험물에서 특수인화물의 구분하는 일반적인 성질은 뭐냐? 바로 B점이 40도씨 이하. 요겁니다. 하기 때문에 인하점하고 같이 외워두시면 더 좋고, 하다못해 B점이라도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발화점도 외워두십시오. 100도씨 이하입니다. 발화점하고 B점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발화점과 B점. 자, 그 종류에는 디에틸 에테르, 산화에틸 혹은 에테르, 에틸 에테르라고도 합니다. 자, 산소를 가운데 두고 디에틸입니다. 즉 에틸기가 강조가 붙어 있는 거예요. C2H5, C2H5 이렇게 산소를 센터에 두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테르기니까, 그죠? 자, 무색 투명한 특유의 액체 비극성 용매 알코올에 잘 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괜찮고 마취성이 있다는 것,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도 당연히 이것은 뭐 상식선에서 보는 거지만 팽창 개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10%의 여유 공간을 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화 방법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소화가 가장 효과적이고 할온이라든가 포도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좀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자, 순수한 것은 무색 투명한 액체. 그다음에 불순물이 존재하면 황색을 띱니다. 불쾌한 냄새. 물에 안 녹아요. 알코올이라든가 에테르,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는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황린, 수지, 고무 등을 잘 녹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사류 위험물 중 착화점이 가장 낮습니다. 뭐 온도는 외울 필요 없고 가장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과 접촉하면 발화하고 연소 범위의 하한이 낮고 연소 범위가 넓다. 그리고 인하점이 낮다. 그다음에 청색 불꽃이 발생한다는 것, 그다음에 고온의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는 것. 자, 이황화탄소하고 물과의 화학식 하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 방법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할론, 그 다음에 분말 소화약제 등으로 질식 소화한다. 물로 피복해서 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콜로디온이 나와 있는데 콜로디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고 아세트알데히드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콜로디온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세트알데하이드 해가지고 뭐 다른 그것보다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무색이고 수용성,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에 의해 쉽게 산화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는 산소에 의해 산화되기 쉽다는 것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 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뭐 술을 마시고 나서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자, 뭐 알데하이드라고 하죠.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왜 위험물로 이제 분류가 되느냐 하면은 끓는 점하고 인화점, 발화점이 낮아서 어떻게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장 및 취급 방법에 있어서 밀봉, 밀전 당연하겠죠. 자, 용기는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 또는 이의 합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부에는 불연성 가스인 질소라든가 아르곤 같은 경우로 어떻게 충전해서 같이 넣어두는 겁니다. 공기하고 접촉하게 되면은 과산화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구리나 은, 수은, 마그네슘 혹은 이의 합금의 용기는 저가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 용기 내부는 불연성 혹은 불활성 가스인 그 질소라든가 아르곤을 갖다가 같이 봉입해서 저장한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 역시나 출제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물에 잘 녹는 무색 투명한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는 인체에 해롭다는 것 알아두시고,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고 반응할 때는 발열 반응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에 있어 가지고 역시나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 혹은 이의 합금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용기에는 왜? 아세틸라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산, 알칼리가 존재하면 중합 반응하기 때문에 내부 용기는 어떻게 불연성 가스인 질소 또는 수증기로 봉입해서 저장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이런 건 잘 나오죠. 다음 특수인화물 중에서 지정 품목만으로 짝지어진 거, 자, 사료 중 특수인화물이에요. 자, 보시면은 쭉 있죠. 이황화탄소하고 디에틸 에테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의 특성상 저장 및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 요것도 문제 이런 식으로 자주 나와요. 자, 쭉 보시면 연소 범위가 좁고 증기압이 낮음으로 위험성이 높은 게 아니죠. 연소 범위가 넓고 증기압이 높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4번이고 맞는 것은 1, 2, 3이라는 거죠. 즉 맞는 것을 한 번 더 봐두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황화탄소를 물에 저장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황화탄소를 물에 저장합니다. 자, 제1석유류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지정 품목은 아세톤하고 휘발유입니다. 지정 품목은 아세톤하고 휘발유가 제1석유류에서의 지정 품목입니다. 자, 지정 성상은 뭐냐?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세톤, 디메틸케톤이라고도 하고 지정수량 400리터입니다. 일반적인 성질은 쭉 보시면 되고, 자, 아세틸렌을 저장할 때 용제로 사용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피부에 닿으면 탈지 작용이 있고 요드포름 반응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일광, 즉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과산화물을 생성시킨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해서 저장 및 취급 방법까지 위험성과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소화하는 방법은 분무상의 주수 소화가 괜찮습니다. 탄산가스, 알코올 폼 등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가솔린 지정 수량은 200리터 해가지고 쭉 가솔린은 다 아시죠? 근데 가솔린의 일반적 제조 방법 하나 봐둡시다. 직류법, 분해 직류법, 접촉 계질법이 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죠. 가솔린에 대해서는. 그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걸 하나 보자면은 뭐 굳이 가솔린의 다른 명칭 그래가지고 리그로인, 그 다음에 솔벤트 나프타, 널리 벤젠, 석유 에테르, 석유 벤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성에 있어서는 뭐 굳이 이게 위험성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먼저 10%의 안전 공간을 둔다는 것,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4에틸랍을 첨가시킨다. 그 다음에 가솔린의 착색, 공업용은 무색, 자동차용은 오렌지색, 항공기용은 청색이라는 것,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 방법에 있어서는 포말 소화나 이산화탄소, 분말에 의한 질식 소화를 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벤젠, 지정 수량은 200리터입니다.
뭐 다른 거는 쭉 큰 그게 아니고 벤젠 같은 경우는 불포화 결합을 이루고 있으나 첨가 반응보다는 치환 반응이 많다는 거. 치환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환 반응 시 사용되는 위험물은 HNO3, 즉 질산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하나 더. 이 벤젠이 불에 붙으면 거름이 많은 이유는 바로 수소수에 비해서 탄소수가 많기 때문이다. 벤젠 같은 경우 벤젠골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 방향족이죠. 그죠? 벤젠의 화학식은 C6H6이고 구조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각형에다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다 모서리에는 C가 이렇게 있어요. C가. C 6개가 이렇게 총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C가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각각 3개는 다 쓰고 있어요. 하나가 남죠, 다리 하나가. 여기에는 각각 다 H가 요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수소가. 그래서 분자식이 C6, C가 6개, 그죠? H도 6개, H6.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얘에 비해서 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정하게 되려면은, C2H6가 에탄으로서 좀 안정하겠죠. 그죠? 얘는 탈 때 거름이 생기지가 않아요. 메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전도성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톨루엔 해가지고 어떻게 톨루엔은 여기에서 이쯤 짤까요? 여기서 H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메틸기가 탁 붙어버리면 바로 톨루엔이 되는 거예요.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200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소크실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하나 더 빠져나가고 여기에 CH3가 하나 더 붙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질체가 총 3가지가 있다는 것. 오르소크실렌 그런데 보통 이거는 크실렌이 아니고 사실은 자일렌이라고 보통 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크실렌이라고 보통 말하니까 오르소 메타파라 해가지고 붙어있는 요게 오르소 그 다음에 이쪽에 붙어있으면은 파라 이렇게 여기 바로 대각 마주보고 있으면은 바로 파라가 되고 이렇게 있으면 메타가 되고 마주보고 있으면 파라가 된다는 것. 하여튼 3가지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